아침에 김에 밥만 싸서 먹이기 미안하셨던 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번 주 레시피는 가볍게 먹이기 좋은 10가지 밑반찬 모음이에요. 쉽게 만들어 일주일 동안 간편하게 챙겨주세요. 장보기 목록과 사용 제품 리스트가 함께 담긴 레시피북도 공유하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저장 꾹 눌러주세요. 보통 장조림 만들 때 고기나 계란 많이 사용하죠? 버섯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주로 메인은 아니라 사이드 느낌? 몇 다리로 끼워 넣었던 버섯 아예 메인으로 넣어 만들어보세요. 속까지 간이 쏙 뺀 쫀득한 식감에 반하실 거예요. 밑둥 제거한 버섯은 1cm 두께로 썰어주세요. 양파도 들어가면 달고 감칠맛이 살아요. 양파 4분의 1개 같은 크기로 채 썰어요. 버섯 장조림은 육수 먼저 끓이고 나중에 버섯 넣어줘야 국물에 버섯 흙내가 안 배어요. 들어가는 재료는 각 요리 영상 앞쪽 들어가는 재료 참고하시거나 영상 본문에 적힌 링크 통해 레시피북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세요. 육수가 팔팔 끓으면 손질해둔 양파와 버섯 넣어주세요. 넣다 보니 냄비 한가득, 졸이다 보면 숨이 죽어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대파나 통마늘도 서너 개 넣어주면 좋아요. 양념이 골고루 배도록 위아래 잘 섞어주고 중불에 푹 졸여주세요. 완전히 졸아들면 버섯에 윤기가 도는데 젤라틴처럼 탱글한 식감이 일품이에요. 간을 세게 하지 않아도 표고버섯 자체의 감칠맛이 강해 밥반찬으로 딱 좋아요. 통에 담아 냉장 보관했다가 바로 먹으면 되는데 덮밥 재료로 활용해도 잘 어울려요. 전자레인지 데워 먹일 때는 10초에서 15초 정도만 데워주면 돼요. 무는 무청이 자라는 윗동이 훨씬 달고 매운맛이 덜해 아이들 요리에 쓰기 좋아요. 작은 무라 반 정도 사용했는데 껍질을 벗겨야 질기지 않기 때문에 필러로 벗겨냈어요. 약간 두께가 있어야 푹 익혀 부드럽게 먹기 좋으니 1cm 두께로 통 썰어주세요. 손질한 무는 뚜껑 있는 냄비에 골고루 간이 배도록 넓게 펼쳐주세요. 채소와 물 자작하게 붓고 분량의 양념장 넣는데 이대로 생선 넣어 조리면 고등어 조림이나 삼치 조림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중불에 육수가 부글부글 끓으면 위아래 골고루 뒤집고 뚜껑 덮어 중약불에 푹 졸여주세요. 육수가 완전히 졸아들고 무가 속까지 보드랍게 익으면 뚜껑 열어 수분 날리고 마무리로 깨 뿌려주면 밥도둑 무조림 완성이에요. 무조림은 따뜻할 때 먹으면 맛있으니까 먹을 만큼 덜어서 전자레인지에 10초에서 20초 데워주면 좋아요. 여기에 참치 넣어 살살 이렇게 비벼주면 꿀맛이에요. 연근은 작은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오독오독 아삭하게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대요. 손질이 안 된 연근은 사실 껍질 벗겨 자르기 전엔 속의 상태를 모르는 복불복이라 저는 손질된 연근을 사서 쓰는 걸 선호해요. 주로 조림이나 피클을 담그는 데 쓰기 때문에 굳이 통연근을 사서 손질할 필요를 못 느끼거든요. 연근이 다 졸아들면 조청으로 윤기 내는데 파는 것처럼 쫀득하고 빛이 나게 만들려면 물엿을 사용하세요. 연근조림은 냄비에 재료부터 넣고 졸이기만 하면 돼서 평소에 쉽게 만들 수 있는 반찬 중에 하나예요. 빈혈에 좋은 식재료니 철분 결핍이 쉽게 올 수 있는 아이들에게 자주 만들어주세요. 나물 반찬 중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시금치 무침. 저장 능력이 자리 잡으면 3-40초 정도 씹히는 맛 있게 데치면 좋아요. 깨는 가른깨, 통깨 반씩 같이 쓰는 게 더 고소하고 씹는 맛도 있어요. 기본 간은 소금으로 하지만 맛간장이나 액젓을 살짝 추가하면 감칠맛이 더 좋아져요. 오메가 지방산의 균형 잡힌 섭취를 위해 참기름, 생들기름 함께 쓰면 훨씬 좋겠죠? 부드럽고 고소한 시금치 무침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접하기 좋은 나물 반찬이에요. 시금치가 맛있는 계절, 겨울이 다가기 전에 철분 가득, 비타민이 풍부한 시금치 자주 무쳐주세요. 궁채나물, 이름이 많이 낯설죠? 요즘엔 고깃집에 가면 종종 볼 수 있는 음식인데 줄기상추의 다른 이름이에요. 오독오독한 식감 덕분에 무침이나 절임으로 많이 먹는데 새콤하게 절여 고기와 함께 먹으면 명이나물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일반 장아찌 만드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물에 양조간장이나 국간장, 설탕이나 원당 넣고 중불에 끓여주세요. 파르르 끓어 설탕이 다 녹으면 불 끄고 식초 넣어 섞으면 되는데 자극이 덜한 저산 에사비를 사용하면 좀 더 부담없이 먹을 수 있어요.
뜨거울 때 바로 물기 짠 궁채 위에 부어주세요. 다음날 돼서 숨이 죽으면 궁채가 가라앉을 거예요. 상온에 하루, 냉장고에 넣어 2, 3일 후에 꺼내면 입맛을 확 살려주는 궁채 장아찌 완성이에요. 콩나물로 반찬을 할 때는 주로 데쳐서 무침을 많이 하죠? 근데 콩나물 데치는 게 어려운 분들은 무침 말고 볶음으로 만드는 것도 아삭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뚜껑을 열고 볶기 때문에 콩나물이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냄새로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사실 아이 음식이다 보니 무침으로 넣을 때는 재료에 한계가 있어요. 생마늘이나 파가 매운 꼬꼬마들에겐 무침보다는 볶음이 훨씬 먹기 편한데 어른용으로 고춧가루 넣어 맵게 볶으면 아구찜의 콩나물 느낌이라 밥도둑 별미. 간단하게 구운 고기와 내어주거나 비빔밥 재료로 활용해도 되고요. 볶은 콩나물은 수분도 많이 생기지 않아 냉장 보관하기에도 좋아요. 아이들 아침으로 잊지 않고 챙기는 건 바로 단백질이에요. 간편하게 먹이려고 하다 보면 놓치기 쉽기 때문에 밑반찬 만들 때 잊지 않고 고기 반찬 2개는 꼭 만들어요. 아이들이 잘 먹는 첩스테이크는 케첩 베이스로 만들어 입맛 없는 아이들도 잘 먹는 몇 안 되는 고기 반찬이에요. 야채는 양파랑 파프리카 정도만 준비해요. 고기는 비교적 기름기가 있는 부위를 사용하는 게 데워 먹기 좋아요. 살코기만 있는 우둔 안심보다는 살치나 등심, 갈비살이 풍미도 좋고 먹기도 편해요. 손질한 소고기는 올리브유, 후추, 다진 마늘 넣어 버무려 마리네이드하고 밀가루나 전분가루 입혀 30분가량 재워두세요. 밀가루가 잡내를 잡고 고기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거예요. 웍에 올리브유 넉넉하게 두르고 재운 소고기 넣어 먼저 굽고 스키밍 국자나 채반 이용해 덜어주세요. 고기 볶은 기름에 야채를 볶을 거라 기름을 많이 남겨놔야 해요. 양파와 파프리카는 아삭할 정도로만 볶을 거예요. 따로 볶아 합치는 이유는 서로 엉켜 뭉그러지지 않게 만들기 위함도 있지만 한 번에 전부 넣어 볶으면 고기는 오버쿡돼서 질겨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케찹을 굴소스로 간하고 촉촉하게 볶다가 색감이 더 맛있어 보이도록 쪽파 송송 썰어 올리면 좋아요. 쪽파의 향긋한 향이 약간 남아있는 잡내를 깔끔하게 잡아줄 거예요. 윤기가 잘 자르르는 찹스테이크는 아침 저녁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다짐 육을 이용해 요리를 할 때는 키친타올로 핏물을 제거해야 불필요한 잡내도 잡고 수분을 날리기 위해 오버쿡 시킬 필요가 없어져요. 소보로 만들 때 중요한 건 뭉쳐져 있는 다짐 육을 스패츌라로 골고루 이렇게 덩어리 진 곳 없도록 고슬고슬 볶는 거예요. 은근히 귀찮고 팔 아픈 일이죠. 다 익은 다짐 육에 양념 넣고 바짝 볶아주는데 핏물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과정에서 꽤나 시간을 잡아먹어요. 고기 자체가 가진 수분도 배어나오기 때문에 핏물 제거 필수! 소고기 소보루는 볶음밥, 비빔밥, 김밥, 밥볼 등 다용도로 활용하기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야채는 브로콜리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싫어했었는데 긴 시간에 걸쳐 좋아하게 만들었어요. 안 먹는 식재료와 친해지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일 잘 먹는 것과 함께 조리하는 것. 호불호가 강한 브로콜리도 아이들 대부분이 좋아하는 새우와 함께 볶아주면 훨씬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브로콜리 새우볶음을 만들 때 키포인트는 식감이 거슬리지 않게 뚜껑 덮어 스팀에 완전히 익혀주는 거예요. 덜 익은 브로콜리의 서걱거림은 아이들의 거부감을 더 키울 수 있어 새우의 탱글한 식감은 살리고 브로콜리의 식감은 죽이는 게 좋아요. 색감부터 식감, 맛과 냄새까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 여기에 삶은 파스타면을 추가하면 한 그릇 요리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해요. 아이가 새우를 좋아한다면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왜요? 거기 왜 이렇게? 계란은 아침으로 먹기 가장 부담 없는 단백질 중 하나예요.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영양,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입이 짧은 아이에게 잘 맞는 반찬이기도 해요. 보통은 계란말이나 후라이를 많이 해주는데 생각보다 식감이 뻑뻑해 어린 아이들에게는 좀 더 부드러운 오믈렛으로 만들어주면 좋아요. 파는 것처럼 전문적인 오믈렛은 아니지만 집에서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어 아침에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만 데워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밥뿐만 아니라 빵이나 스낵 같은 대체식에 곁들여주기도 좋고요. 치즈는 생 모짜렐라 치즈 대신 아기 치즈를 활용해도 되고 야채나 베이컨을 첨가해 만들어도 색다른 맛을 낼 수 있어요. 브런치처럼 차리기 좋은 오믈렛 얼려놨다가 데워 먹어도 돼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밑반찬이 있으면 밥 차리기 훨씬 편하잖아요.
딱 2시간이면 일주일 동안 아침 든든하게 먹여보낼 수 있는 밑반찬 10가지. 다음 주도 미리 준비해 한 주 동안 편하게 차려주세요.